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세 험하고 물길 거친 어느 고을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석 달 열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밭작물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초금목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서 씹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기력을 잃은 노인들은 양지 바른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눈만 껌벅였습니다. 고을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굶어 죽네 만해하는 이 와중에도 혼자서 배가 터져라 기름진 쌀밥을 먹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대지주 최부자였습니다. 고을 땅의 절반을 소유한 그는 흉년이 들자 곳간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대문 앞에는 덩치 큰 머슴들을 세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가진 재산에 비해 인심은 벼룩의 감보다 작은 사내였습니다. 마침 그의 회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전 냄새와 돼지 삶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담장 밑에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힘없이 중얼거리며 줄인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고개마루에서 한 사내가 휘적휘적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보찜 하나 달랑 맨꼬리 영락없는 떠돌이 장돌뱅이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강칠성. 나이 50줄에 접어든 호랍이었습니다.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헛간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온 세월, 죽어라 이래서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모두 털리고 사랑했던 여인은 가난이 싫다며 도망가버렸던 기억. 세상은 늘 칠성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와 등짐 장수로 떠돌아다녔어도 어디 가서 기죽는 법이 없었지요. 죽으면 썩을 몸뚱이, 오늘 하루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지. 이것이 칠성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최부자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참, 냄새 한번 기가 막히네. 칠성은 문지기 머슴에게 씩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안에 들어가서 나그네 밥 한 술만 좀 줍시오 하고 여쭈어 보게. 내 오늘 대감님 만수무강하시라고 덕담이라도 한 자락 해드릴 테니. 머슴은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감히 우리 대감마님 회갑 잔치에 끼어들려고 해. 당장 꺼지지 못해. 하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짧네. 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자네보다는 인생 선배일세. 그리고 이 좋은 날 손님을 문전박대하면 집안에 우환이 드는 법이야. 칠성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소란을 들었는지 대문 안쪽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배를 쑥 내민 최부자가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칠성은 오히려 반갑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오늘이 회갑이라 들었소. 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냄새가 하도 좋아서 염치불구하고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왔소이다. 최 부자는 칠성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뭐라? 밥 한 술? 내 놈이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격이야 뭐 있겠소. 배고픈 놈이 밥 달라는 게 죄는 아니지 않소. 내 밥값은 하리다. 힘쓰는 건 자신 있으니 시키시오. 칠성은 자신의 알통을 툭툭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실 칠성은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 동안 물배만 채우며 고개를 넘어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비굴하게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일하고 밥을 먹겠다는 것이었지요. 최 부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부자가 손가락으로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누렁이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개밥 그릇에는 밥알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뼈다귀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저기 저 개밥 그릇 보이지? 우리 집 누렁이가 남긴 밥이 좀 있는데 그걸 깨끗이 핥아 먹으면 내 특별히 국밥 한 그릇 말아주마.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에게 개밥을 핥아 먹으라니 이건 모욕을 넘어선 악독한 짓이었습니다. 칠성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잠시 개밥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칠성의 머릿속에는 지난 쉰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늘 칠성에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굽실거려라, 내가 뭔데 고개를 드느냐. 칠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최 부자가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어떠냐? 싫으냐? 싫으면 썩어져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성큼성큼 개밥 그릇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배고픈 놈한테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칠성은 개밥 그릇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렁이가 칠성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칠성은 개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누렁아. 내 밥 좀 빌리자. 그리고는 개밥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와장창 칠성은 개밥 그릇을 힘껏 최 부자의 발치에 던져버렸습니다.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밥알과 뼈다귀가 최 부자의 비단신 위로 튀었습니다. 아니 이 미친 놈이. 최 부자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영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은 밥을 먹고 개는 개밥을 먹는 법이요. 사람이 없어서 개랑 겸상을 하라고. 내가 비록 거지 꼴을 하고 다녀도 내 놈보다는 사람답게 산다. 칠성은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내 놈은 비단 옷 입고 기와집에 살아도 하는 짓은 저 개만도 못하니 그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저 놈을 당장 잡아라.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두 놈쯤은 때려 눕힐 수 있겠지만 수명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머슴들이 멈칫했습니다. 최 부자는 음흉한 눈빛으로 칠성을 쏘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때려 죽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 건방진 놈의 콧대를 꺾고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인 것은 칠성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죽은 귀신이 되수요. 귀신이라. 최 부자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부자가 부채를 쫙 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놈이 그렇게 배짱이 좋다니 내기 하나 하자. 저 산 너머 대나무 숲 끝자락에 폐가가 한 채 있다. 10년 넘게 사람이 살지 않은 흉가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가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여자의 곡소리가 들리고 들어갔던 나그네들이 다음 날 아침이면 하얗게 새머리로 발견되거나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는 그곳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놈이 오늘 밤 그 흉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무사히 버티고 나온다면 내 논 5마지기와 황소 1마리를 주마. 논 5마지기와 황소 1마리. 평생을 떠돌아다녀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심이오? 내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허언을 하겠느냐. 대신 최 부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칠성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만약 살아서 나오지 못하거나 도망치면 내 놈은 평생 내 집게가 되어야 한다.
목줄을 차고 내 발 앞에 기어 다녀야 할 것이다. 끔찍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물러나면 몽둥이 찜질을 당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칠성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한다면 하지. 칠성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신 약속이나 지키시오. 나중에 딴소리하면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영감 목을 조를 테니. 최 부자는 탁한 막걸리 한 병과 말라비틀어진 육포 한 조각을 칠성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 배나 채우라는 선심이었습니다. 칠일성은 그것을 넙죽 받아 챙겼습니다. 고맙수다. 잘 먹고 잘 자고 올 테니 내일 아침에 논 문서나 준비해 두시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 대나무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오? 아니야, 죽으러 가는 거지. 아까운 사람 하나 또 죽어나가겠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흉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 내일 아침이면 송장이 되어 있을 게다. 최 부자는 칠성이 절대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흉가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10년 전 최 부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흔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자 대나무 숲은 더욱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칠성은 숲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대 길로 가다가 귀신하고 술 한잔 하겠다는 말을 진짜로 하게 생겼네. 사실 칠성도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밑바닥 인생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까짓거 귀신이 나오면 술이나 한 잔 권하지 뭐. 산 사람도 밥을 안 주는데 귀신이 밥을 뺏어 먹겠어. 칠성은 품속에 넣어둔 막걸리 병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싸구려 막걸리였지만 빈속에 들어가니 짜릿하게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용기도 솟아났습니다. 이놈아 오너라, 강칠성이가 왔다. 칠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흉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흉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고 험했습니다. 지붕 기와는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방문은 다 뜯겨나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이구, 집 주인장 손님이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칠성은 마루에 걸터 앉아 먼지를 털어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육포를 꺼냈습니다. 안주가 부실해서 미안하네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흠칫 놀라 소리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쪽 구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누구요? 쥐새끼요? 아니면 주인장이요? 대답 대신 이번에는 천장에서 붉은 액체가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칠성의 손등 위로 떨어진 액체는 미지근하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피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손등을 쓱 닦아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비가 새는 줄 알았더니 피가 새는구먼. 집구석 참 요란하네. 칠성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다시 술병을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귀신 양반. 거기 숨어서 장난질 그만하고 나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내 오늘 기분이 아주 더러워서 말동무가 좀 필요하거든. 칠일성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짐승 우는 소리마저 끊긴 칠흑 같은 어둠 속 흉가에는 오직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문풍지 떨리는 소리가 마치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르드. 바람 한 점 없는데 촛불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싸늘한 냉기였습니다. 첼성은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방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장난질 그만하고 들어오시오. 문풍지 찢어지겠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에서 다시금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투두둑. 한 방울씩 떨어지던 것이 이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방바닥에 깔아둔 멍석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첼성은 피 묻은 멍석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뜨뜨. 손님을 초대해 놓고 청소도 안 해놨나? 내 오늘 이 집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술은 마시고 갈 테니 그리 하시오. 그의 호통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쏟아지던 핏방울이 뚝 그쳤습니다. 첼성은 씩 웃으며 빈 술잔을 채웠습니다. 말로 하면 될 것을.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부부부하고 들려올 때였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 문지방 너머로 하얀 버선발이 보였습니다. 첼성은 술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올리자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랬지요. 여인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둥둥 뜬 채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 막히는 공포가 칠성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성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곱게나 죽자. 대장부가 오줌 지리고 죽으면 저승 가서 조상님 볼 면목이 없지. 칠성은 떨리는 손을 허벅지 밑에 감추고 짐짓 태어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오셨어. 기다리다 못 빠지는 줄 알았네. 여인이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겠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원한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흉가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왔느냐? 자고 싶지 않은 게냐? 목소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칠성은 피식 웃으며 맞은편 방석을 툭툭 쳤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놈이 어디 있겠소. 하지만 산목숨도 배고프고 외로운 건 매한가지요. 혼자 술 마시기 적적하던 차에 잘 왔소. 일단 앉으시오. 뭐라? 앉으라니까. 술이 식어가고 있지 않소. 칠성은 주저없이 빈 술잔에 술을 채워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는 이들은 수없이 보았어도 술을 권하는 사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공포보다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이 순순히 앉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칠성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톱이 갈고리처럼 길어졌고 검은 기운이 칠성을 덮쳤습니다. 내 놈의 간을 꺼내어 씹어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칠성의 목덜미에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덥석. 칠성이 여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허, 손버릇이 나쁘구먼. 초면에 멱살잡이라니 배운 집 자식은 아닌가 보오. 여인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칠성의 악력은 황소처럼 강했습니다. 가만 있어 보시오. 손이 왜 이리 차오. 얼음장 같네. 칠성은 여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입김을 호 불었습니다. 찬 속이라 춥긴 춥지. 여자가 몸이 차면 안 되는데
내 손이 뜨끈하니 좀 녹이시오.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의 투박하고 거친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여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생전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여인의 살기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길게 뻗었던 손톱도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여인은 멍하니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칠성은 씩 웃으며 손을 놓아 주었습니다. 무섭지. 오줌 지릴 뻔했소. 하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사람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외다. 내 인생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귀신 누님이랑 노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소. 여인은 처음으로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배포 한번 쓸만하구나. 여인은 조용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름이 뭐여? 민씨라 부르시오. 민씨 부인이라. 자태가 고운 걸 보니 생전에 산내들 꽤나 울렸겠소. 칠성의 능글맞은 농담에 민씨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은 마실 수 없으니 향만 맡겠소. 민씨가 고개를 숙여 술잔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술잔에 술이 미세하게 줄어들며 향기가 그녀의 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얀 목선이 드러나고 붉은 입술이 술잔에 닿을 듯 말 듯했습니다. 칠성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민씨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씨가 스르르 일어나 칠성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소복 자락이 칠성의 무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늘하면서도 짜릿한 감각이 칠성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네의 온기가 참으로 뜨겁소. 민씨가 칠성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나긋나긋하고 간지러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내 춥지 않게 해주리다. 칠성은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여인과는 다른 죽음의 경계에 있는 존재만이 줄 수 있는 위태롭고도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이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쩍 몸을 뒤로 빼며 술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허, 부인. 진도가 너무 빠르네. 술 친구부터 하자니까. 민씨는 칠성의 철벽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마치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재미있는 사내로다. 그래, 술 친구. 내 억울한 사연이나 들어주시오. 술 기운이 퍼지자 민씨의 눈빛이 다시금 슬퍼졌습니다. 나는 원래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는 한 맺힌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최 부자가 한양에 올라왔다가 민씨의 미색의 반의 거금을 주고 첩으로 들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지옥엽처럼 아껴주는 듯했으나 최 부자의 본색은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민씨가 평생 모은 패물과 돈을 탐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재산을 모두 빼앗고 나니 이제 내가 거추장스러워진 게지요. 본처의 눈치도 보이고 내 입을 막아야 했으니까.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민씨에게 보약이라며 탕을 한 사발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사약인 줄도 모르고 받아 마신 민씨는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놈은 내 시신을 거적에 말아 이 방 구들장 밑에 묻어버렸소. 그리고는 내가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고 이 집을 귀신 나오는 흉가로 만들어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한 것이오. 이야기를 듣는 칠성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저절로 그날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약이라 믿고 사발을 받아드는 민 씨의 손, 몸을 뒤틀며 쓰러지는 모습. 차가운 구들장 밑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모습. 술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런 육시를 할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칠성은 벌떡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흙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의 원한이 자신의 서러운 삶과 겹쳐져 터져나온 분노와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인,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았소. 같은 사내로서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소. 칠성은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제 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 씨는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이토록 진심으로 분노하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고맙소.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하오. 민 씨는 칠성의 젖은 뺨을 차가운 손으로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늘했지만 어딘가 간절하고 애틋했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먼 마을에서 새벽달 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꽃기우. 민 씨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니 가야겠소. 부인, 잠깐만. 이대로 가면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내가 도울 방법은 없소. 칠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을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방바닥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이 구들장 밑을 파보면 내 뼈와 함께 그날 마신 사약 사발 그리고 폐물암 열쇠가 나올 것이오. 그리고 민 씨가 칠성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최 부자의 안방 장롱 두 번째 서랍 안쪽에 이중 바닥이 있소. 거기에 놈이 나라에 바칠 세금을 빼돌린 장부가 숨겨져 있으니 그것을 찾으면 놈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반드시 찾아내서 그놈 콧대를 꺾어놓고 부인 한을 풀어드리리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오. 민 씨는 수줍은 처녀의 얼굴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서 나가시오, 낭군님. 내 뒤에서 지켜드리리다. 낭군님이라는 말에 칠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 씨의 형체는 새벽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꾼 꿈인가 싶었지만 맞은편 술잔에는 술이 반쯤 줄어 있었고 칠성의 손등에는 그녀의 차가운 냉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도망칠 곳 없는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여인의 한을 짊어진 천하의 악당 최부자를 심판할 사내가 된 것입니다. 최부자, 딱 기다려라. 칠성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흉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최부자가 호언장담하며 내기를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그 떠돌이 양반 벌써 송장이 됐겠지. 그 흉가가 어떤 곳인데 10년 동안 살아서 나온 놈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사람들은 혀를 차며 흉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부자도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머슴들이 거적대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칠성의 시체를 치울 준비를 해온 것이었지요. 어허, 누가 남을 멋대로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게야. 쩌렁쩌렁한 고함이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좀 헝클어졌지만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에서 자고 나온 사람처럼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 잘 잤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잠이 아주 꿀맛이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살았다.
저 양반이 살아서 나왔어.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죽었어야 할 놈이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다니. 칠성은 최 부자 앞으로 성큼 다가와 씩 웃었습니다. 영감님, 안녕히 주무셨소? 나는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조용하니 좋습디다. 자, 약속대로 놓은 다섬 마지기하고 황소 한 마리 내놓으시오. 최 부자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약속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칠성은 기가 막혀 허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어제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침 튀기며 말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초리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지요. 최 부자는 기세등등해져서 배를 쑥 내밀었습니다. 칠성이 최 부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머슴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칠성은 툭툭 털고 일어나 의미심장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약속은 잊었어도 10년 전에 한 짓은 잊지 않았겠지. 최 부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부자는 방에 틀어박혀 술을 들이켰지만 취하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말똥말똥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민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1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죄가 살아 기어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머슴 대장 먹쇠를 불렀습니다. 저 놈을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저 수지 바닥에 돌을 매달아 던져버리면 물귀신도 못 찾을 게다. 한편 칠성은 주막 뒷방에서 태연히 국밥을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놈들이 반드시 제 발로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방문을 헐겁게 열어두고 이불 속을 비운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 둔 묵직한 몽둥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먹쇠와 사병 5이 주막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칠성이 먼저 기습하여 한두 놈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결국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의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저수지 둑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먹쇠가 칠성의 몸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힘이 이것밖에 안 돼요. 칠성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둘, 셋. 칠성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빨려 들었습니다. 돌의 무게에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물속 깊은 곳에서 하얀 소복 자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잔잔하던 저수지에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밤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더니 마른 번개가 화광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물기둥이 솟구치며 밧줄이 모두 끊어진 채 칠성이 둑방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허공에서 여인의 분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내 낭군을 건드려. 먹쇠와 일당들의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마다 뺨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먹쇠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칠성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먹쇠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서 전해라. 최 부자 그놈 목 씻고 기다리라고.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받으러 간다고. 먹쇠와 일당들은 비명을 지르며 내 발로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관가 마당에 엎드려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칠성은 전날 밤 마을을 돌며 소문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또가 쉬이 덮을 수 없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지요. 최 부자가 먼저 달려와 칠성을 미친 광인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사또가 증거를 요구하자 칠성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저 흉가 구들장을 파보시면 압니다. 귀신이 왜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어서 묻혀 있으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칠일성의 일갈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사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여 출동하라. 흉가 안방 구들장을 파자 하얀 백골, 깨진 사약 그릇, 폐물함 열쇠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백골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민 씨의 원혼이 최 부자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몸이 활처럼 뒤로 꺾이더니 굵은 남자 목소리 대신 간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또,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어느 약재상에서 비소를 샀는지, 훔친 폐물은 어디 숨겼는지, 장부는 안방 장롱 어디에 있는지 줄줄이 자백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최 부자는 곤장 100대를 맞고 옥에 갇혔으며 착복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칠성은 약속대로 논 다섬, 마지기와 황소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민 씨의 백골을 정성스럽게 염습하여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들였습니다. 부인, 이제 춥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시오. 그날 밤 꿈속에 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꽃처럼 화사하게 웃으며 흉가 뒤뜰 장독대 3번째 독 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달려가 파보니 어른 주먹만 한 금덩이가 가득한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을 제1의 부자가 된 칠성은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억울한 자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중매를 모두 마다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안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술잔은 언제나 2개였습니다. 임자 왔는가? 오늘은 비가 와서 불을 좀 붙였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덜컹거리고 풍경 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칠성은 빈 술잔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녀가 늘 곁을 지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던 떠돌이 호라비가 귀신에게 술 한 잔 권했던 그 달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고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하는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